서울 강남구 대치동 프라임캐슬 아파트 34평. 이곳은 평당 6천만 원이 넘는 고급 주거지역이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진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35세 박민지가 두 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다. 민지는 키 163cm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다. 회계사로 일하며 월급 450만 원을 받지만 이 비싼 동네에서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다. 복도 끝에서 55세 김순덕이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다. 키 158cm의 파마 머리를 한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하다. 박민지 씨, 잠깐만요. 민지가 놀라서 돌아본다. 장바구니에는 마트에서 산 할인 식품들이 가득했다. 아, 집주인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덕이 민지의 장바구니를 흘끗 본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김치와 저렴한 라면들이 보인다. 관리비가 올랐어요. 이번 달부터 월세에 10만 원 더 보태서 내세요. 민지가 당황한다. 갑자기요? 계약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계약서가 뭐 대수라고. 이 동네 집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순덕이 목소리를 높인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살아요? 프라임 캐슬이에요. 평당 6천만 원짜리 고급 아파트에서 월세 180만 원이면 완전 싼 거 아니에요? 민지가 고개를 숙인다. 그래도 갑자기 월세를 올리시면 저도. 갑자기라니. 물가도 오르고 관리비도 오르는데 월세가 그대로일 수는 없죠. 순덕이 거드름을 피운다. 나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집에 못 살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이런 집 얼마 주고 살 수 있나 해봐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아주머니, 제가 성실하게 월세 내고 있잖아요. 한 번도 늦어본 적 없고. 성실하게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칭찬받을 일인가? 순덕이 비웃는다. 요즘 세상에 월세 밀리는 세입자들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간다. 집안 25평 투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가구는 간소하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작은 TV만 있을 뿐이다. 민지가 부엌 식탁에 고지서들을 펼쳐놓는다. 월세 18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8만 원, 가스비 4만 원, 인터넷비 3만 원, 휴대폰비 6만 원, 카드값 120만 원. 총 336만 원. 월급에서 세금 떼고 나면 370만 원인데. 민지가 계산기를 두드린다. 생활비까지 하면 적금은 꿈도 못 꾸겠네. 그런데 월세까지 10만 원 올리면.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연다. 김치와 계란, 라면 몇 개가 전부다. 하루하루가 빠듯한데 월세까지 올리다니. 이번 달 적금도 못 넣겠네. 그때 현관문이 시끄럽게 열린다. 박민지 씨, 집에 있어요? 순덕이 허락도 없이 들어온다. 아주머니, 왜 갑자기? 노크라도 하시지. 뭘 그리 예민하게 굴어요?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순덕이 소파에 털썩 앉는다. 월세 인상 건 생각해봤어요? 민지가 어색하게 서 있다. 저희 집 소파인데. 뭐 어때요? 집주인이 앉는 게 뭐가 문제라고. 순덕이 다리를 꼬며 말한다. 여기서 오래 살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야 해요. 안 그러면 나가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민지가 참으며 말한다. 아주머니, 저도 성실하게 월세 내고 있고 이웃에게 피해 준 적도 없잖아요. 성실하게라니.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 사람이 괜히 비싼 동네에 살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순덕이 비웃는다. 이 정도 동네에 살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사는 데가 아니라고요. 민지의 얼굴이 붉어진다. 자격이라니요. 저도 정당하게 월세 내고 사는 건데. 맞아요, 자격. 나는 이 집 주인이고 당신은 세입자라고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순덕이 일어나며 소리친다. 감사할 줄 알아야지.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었겠어요? 강남에서 월세 180만 원이면 원룸도 겨우 구할 수 있는 돈이에요. 민지가 고개를 떨군다. 다음 주까지 답 줘요. 안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도 있어요. 순덕이 문을 쾅 닫고 나간다. 민지가 소파에 주저앉는다. 월세 10만 원 더 내면 월급의 절반이 월세로 나가는데. 어떡하지? 일주일 후 아파트 주민회의실. 순덕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앉아있다. 회의실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고 테이블에는 비싼 과일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 집 세입자 말이에요. 정말 버릇이 없어요. 60대 이웃 주민 이영희가 관심을 보인다. 어떡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월세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뭐라 하는 거예요. 주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순덕이 목소리를 높인다. 요즘 세입자들이 다 그래요. 집주인을 뭘로 보는지. 70대 할머니 박정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집주인에게 예의를 지켰는데 요즘은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돈도 없는 사람이 괜히 좋은 동네에 살려고 해서 문제예요. 순덕이 더욱 목소리를 높인다. 나 같은 집주인 만난 게 행운인 줄 알아야 하는데 다른 집주인들은 훨씬 까다롭거든요. 영희가 맞장구를 친다. 그러게요. 요즘 월세 받기도 힘든데 세입자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세입자 주제에 뭘 그리 따져요, 정말.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덕이 흥분해서 말한다. 그때 민지가 주민회의실 앞을 지나간다. 순덕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린다. 민지가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본다. 아무래도 다른 세입자로 바꿔야겠어요. 돈 좀 더 많이 주는 사람으로요. 그게 낫겠어요. 까탈스러운 세입자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민지가 기분 나빠서 빨리 지나가려는데 순덕의 핸드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네, 김순덕입니다. 민지가 멈춰선다. 네. 대출 상환이 밀렸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자동이체로. 순덕의 목소리가 급격히 작아진다. 연체 이자가 얼마라고요? 500만 원? 아니 그게 어떻게. 지난달에도 이자 냈는데. 민지가 귀를 기울인다. 집을 팔아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세입자한테서 보증금 받으면. 순덕의 목소리가 떨린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자라도 먼저 갚을 테니까. 한 달만 더. 민지가 깜짝 놀란다. 은행에서 집 압류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성실하게 대출 갚고 있잖아요. 순덕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은행에 나가겠습니다. 상담이라도. 전화가 끊어진다. 주민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순덕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린다. 어떡하지? 이번 달 이자만 800만 원인데. 세입자 보증금으로는 턱도 없고. 다른 주민들이 순덕을 쳐다본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순덕 씨, 무슨 일이에요? 대출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투자 관련 전화였어요. 순덕이 억지로 웃으며 일어난다.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정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순덕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고요. 순덕이 급하게 회의실을 나온다. 복도에서 민지와 마주친다. 아, 박민지 씨.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방금 지나가다가. 민지가 순덕을 똑바로 본다. 아주머니 대출 때문에 힘드시나 봐요.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뭔 소리예요? 누가 힘들다고 했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방금 전화 통화 들었어요. 은행에서 집 압류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집 얘기고. 순덕이 말을 더듬는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 집 담보로 대출 얼마나 받으셨어요? 민지가 차분하게 말한다. 그게 당신이 알 일이에요? 세입자 주제에. 순덕이 화를 낸다. 당신한테 월세 받는 제가 알 권리 있죠.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도 나가야 하니까요. 민지가 당당하게 말한다. 순덕이 할 말을 잃는다. 그리고 아주머니, 저한테 갑질할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뭐라고요? 갑질이라니. 집값만 믿고 저를 무시하셨는데 정작 그 집이 곧 남의 손에 넘어간다면서요? 순덕이 뒤로 물러선다.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가 저보다 더 불안정한 상황이시잖아요. 민지가 계속 말한다. 저는 매달 월세 꼬박꼬박 내는 안정적인 세입자고 아주머니는 대출 못 갚아서 집 뺏길 위기에 있는 집주인이잖아요. 순덕의 다리에 힘이 풀린다. 누가 집 뺏긴다고 했어요. 그럼 은행에서 압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대출금이 얼마나 되길래 이자만 800만 원이에요? 민지가 냉정하게 묻는다. 순덕이 벽에 기댄다. 저는 그냥 투자를 좀 했을 뿐이에요. 투자요? 어떤 투자를 하셨길래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부동산 투자였어요. 집값이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순덕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몇 채 더 사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집값이 떨어져서. 민지가 놀란다. 그럼 이 집 말고 다른 집도 있으세요? 있었어요. 세 채 더 있었는데 다 팔았어요. 그래도 빚이 안 줄어들어서. 순덕이 눈물을 글썽인다. 이 집마저 팔면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민지가 잠시 말을 멈춘다. 그럼 대출금이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15억. 15억 원이에요. 순덕이 울먹인다. 이 집 담보로 받은 대출이 10억이고 나머지 5억은 다른 대출이에요. 민지가 깜짝 놀란다. 15억이요? 이 집 값이 얼마나 되는데요? 원래는 2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16억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집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거네요? 네. 그래서 더 무서워요. 집 팔아도 5억은 빚이 남아요. 순덕이 주저앉는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집값이 계속 오를 줄 알고. 민지가 순덕을 내려다본다. 아주머니, 제가 월세 더 내면 아주머니 대출 이자에 보탬이 될까요? 순덕이 고개를 든다. 10만 원으로는 800만 원 이자에 보탬도 안 돼요. 그럼 월세를 1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민지가 비꼬듯 말한다. 아니면 제가 나가면 새 세입자 구하실 자신 있으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순덕이 고개를 못 든다. 집값 떨어지고 있고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 특히 이런 비싼 집은 더 어렵죠. 민지가 팔짱을 낀다. 그런데 저한테 갑질하시네요. 웃기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나가면 아주머니는 더 큰 곤경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순덕이 울먹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민지가 차갑게 말한다. 제발. 이사 가지 말아요. 당신 나가면 저는 정말. 순덕이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가 된다. 이제야 제대로 된 말씀을 하시네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앞으로는 저를 존중해 주세요. 저도 아주머니께 피해 안 끼치고 성실히 살 테니까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월세 인상은 당분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머니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덕이 눈물을 흘린다. 2주 후 부동산 사무실. 순덕이 눈물을 흘리며 집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아이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부동산 중개사 50대 김 사장이 동정하는 표정으로 말한다. 요즘 시장이 어려워서 급매로 내놔도 잘 안 팔려요. 그래도 이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 가격은 너무 싼 것 같은데. 원래 20억짜리인데 14억이라니. 순덕이 한숨을 쉰다. 지금 시세가 그래요.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금리도 올라서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김 사장이 계속 설명한다. 그래도 빨리 처분하셔야죠. 경매 넘어가면 더 손해예요. 경매가는 시세의 70%도 안 나와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인다. 대출 갚고 나면 얼마나 남아요? 14억에서 대출 10억 갚고 중개 수수료랑 세금 빼면 3억 정도 남을 것 같아요. 3억으로 어떻게 살죠? 나머지 5억 빚은 어떻게 갚고? 순덕이 절망한다.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사시면서 천천히 갚으셔야죠. 다행히 연대보증인은 없으니까. 월세방이라. 내가 집주인이었는데. 순덕이 쓸쓸하게 웃는다. 민지 씨한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김 사장이 묻는다.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새 집주인한테 잘 부탁해 드릴게요. 좋은 세입자라고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민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개월 후, 새로운 아파트 현관문 앞. 민지가 웃으며 새 집 열쇠를 돌린다. 드디어 내 집이네. 문이 열리며 깨끗한 새 아파트가 보인다. 바로 순덕이 경매로 내놓은 그 집을 민지가 낙찰받은 것이다. 14억에 낙찰받았으니까 완전 싸게 산 거지. 전세 대출로 10억 받고 나머지 4억은 적금 빼서 현금으로. 민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거실에 들어서니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집이다. 순덕 아주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집을 내가 샀네. 현관에서 택배가 도착한다. 박민지님 택배요. 네,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가 웃으며 말한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정말 좋은 아파트 사셨네요. 이 동네에서도 최고급이에요. 네, 감사해요. 운이 좋았어요. 민지가 택배를 받으며 생각한다. 순덕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연락처도 바뀌셨을 텐데. 순덕은 이제 관악구 신림동 월세 8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다. 좁은 원룸에는 최소한의 가구만 있을 뿐이다. 매일 오전에는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한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순덕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원룸에 들어온다. 작은 밥상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한다. 민지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새 집주인이 잘해줄까? 하지만 이제 남을 무시할 수도 없고 갑질할 수도 없다. 집값만 믿고 남을 깔보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때 민지 씨가 말한 게 맞았어.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이구나. 민지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회사 동료들을 집에 초대해서 집들이도 했다. 민지야, 이 집 정말 좋다. 어떻게 이런 집을 샀어? 운이 좋았어. 금매로 나온 걸 잡았거든. 대단하다. 꾸준히 적금 넣은 보람이 있네. 그러게. 그때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게 잘한 것 같아. 민지가 웃으며 말한다. 진짜 실력과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다. 허세와 갑질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순덕을 통해 배웠다. 사람 위에 돈 없고 돈 위에 인연 없다는 말이 맞다. 진정한 부자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겸손과 성실함이야말로 진짜 부의 원천이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